2020년 기대를 모으는 스마트폰 출시가 하나둘 이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요. 삼성, 화웨이, 모토로라 등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브랜드라면 역시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 12는 하반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루머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관심의 크기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격 출시일 새로운 기능들을 나름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면 노치 디자인입니다. 아마 2017년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애플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상당한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화면 아래에 센서를 숨기거나 작은 공간에 부속품들을 밀어넣는 방식을 취한다면 갤럭시 시리즈의 펀치홀 같은 전면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작년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노치 디자인을 아이폰 11에서 그대로 적용했었는데요. 올해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만 노치의 크기가 조금은 작아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둥근 프레임 대신 평평한 프레임을 적용해 어찌 보면 아이패드 프로를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탈 느낌이 더 강한 형태로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4 디자인에 더 가까운데요.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도시적인 샤프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지금까지 흐름과는 약간 상반되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아이폰 SE를 출시하고 비슷한 외형으로 아이폰 12를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의 시리즈 라인업과 비슷하게 가져가서 중저가형, 플래그십 이렇게 구분하여 판매하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애플은 비싸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신흥국에서도 중국의 저가 모델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후면의 경우 아이폰 11과 동일한 카메라 모듈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현재까지 나도는 추측인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모듈 자체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 예상해봅니다. 다만 카메라 성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기술들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2019년 아이폰 11의 경우 트리플 렌즈를 적용해서 초광각, 광각, 망원, 화각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사진 촬영을 하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기록 용도로는 만족스러울 만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아이폰 12에서는 3D 센싱이라는 TOF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과 사물을 보다 정확하게 스캔해서 디지털 공간에서도 사물과 상호적인 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AR 기술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나 인물이 나와서 한 공간에 머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현재 AR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스마트폰만이 가진 특별함으로 이런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한다면 의외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게임 장르의 새로운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한 TOF 센서를 이용하면 인물 촬영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기대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경우에는 2019년에는 미드나이트 그린 색상이 등장했다면 올해는 네이비 블루가 이 몫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파란색 제품을 내놓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런 역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컬러라는 게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그래서 공개되는 순간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블루의 적용은 특유의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해서 환영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2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 총 3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6.1인치의 일반형, 5.4인치의 프로, 6.7인치의 맥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그간 써왔던 LCD를 버리느냐의 관전 포인트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LCD를 버린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결국에 아이폰 11에는 LCD 패널을 그대로 적용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버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삼성과 LG의 OLED 패널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 주요 공급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LG는 6.1인치 모델,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 되겠죠. 여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선명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어서 구입해야 할 이유도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핵심적인 부품의
해당하는 프로세서는 5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칩을 애플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맥북 에어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A13의 경우에는 7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서버분들이라면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수한 칩셋이라면 저발열과 적은 배터리 소모를 기대할 수 있고 성능도 15% 정도 향상을 될 것이라고 하니 게임이나 다양한 편집 작업에 이용을 해도 좋은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루머 중에 하나였던 화면 지문 인식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나와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면 지문 인식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 같은 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다면 어느 정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5G는 아이폰 11에서 탑재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결국 안 됐었죠. 하지만 올해는 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020년이 5G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해이기도 해서 더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스펙이나 기능,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출시일의 경우에는 9월 초에 공개 행사를 열고 9월 중순쯤에 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패턴이고요. 올해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경우에는 아이폰 12는 일반 모델이 $699, 프로 모델이 $999, 맥스 모델이 $1099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아이폰 SE 모델이 나온다면 $499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저가형 모델과 고가형 모델 이렇게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애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올해도 아이폰 12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루머들이 올라올 것 같고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